번째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메리증권 이원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만나자마자 시장 왜 이렇게 빠져요라고 좀 징징댔는데 네. 빠져야지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저에게 기운을 내라라고 해주셔서 제가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격 분석하는 오늘의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핫한 SK케미칼 들어볼게요. 뉴스의 판다일까요? 뉴스의 산다일까? 오늘 장은 시장의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 뉴스가 나와서 그런 건지 매도 물량이 조금 더 강한데요. SK케미칼에 대해서 점수 그리고 매수 매도인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점수는 뭐 70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겠고 네.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그래서 70점 여전히 높은 점수고 조정 시 매수 유효하다. 그래서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기회가 온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이 뉴스를 보시고 주주분들은 좀 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이어서 노바백스와의 계약 내용이 나왔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어떤 계약이었나요? 일단 노바백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계약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다 연구를 다 해서 완성품을 좀 대신 생산해달라. 생산 기지가 없기 때문에, 네.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개발 중인 백신을 CDMO라는 방식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CMO랑 CDMO 이제 두 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단순히 그냥 뭐 물질을 맡겨서 생산만 대신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원 물질에 대해서 개발을 좀 더 해서 생산까지 해달라라고 해서 개발 생산을 동시에 주문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계약이 더 뭐 SK케미칼 입장에서는 실력을 더 인정받고 있다. 뭐 SK사이언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원 개발과 뭐 생산을 모두 맡겼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SK케미칼이 오늘 뭐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주목받았던 배경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잖아요. 네. SK케미칼만의 모멘텀은 없을까요? SK케미칼만의 모멘텀을 뭐 따로 지금 찾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죠. 네. SK케미칼이 백신을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독감 백신에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백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한 1,000만 명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 1,500만에서 2,000만 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한 3,000만까지 접종을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또 자체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2종이 또 있어서 관련돼서 또 이제 뭐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계약은 계속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SK케미칼이랑 사이언스를 지금은 띄워놓고 볼 필요는 사실은 없다. 굳이. 예. 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호재거리도 가져가는 게 충분히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SK케미칼 살지 말지 문의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장 지금 이 추세라면은 앞으로 언제 매수하라고 이야기해 주시겠는지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들어보죠. 예. 일단 제가 뭐 그 흔히 농담처럼 사석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위험이다. 예, 사서 물리는 것보다. 아, 그래요? 예. 없는데 올라가는 게 더 위험하죠. 예. 배가 아프죠? 예, 그래서 40만 원 이하 정도면은 지금은 40만 원 밑으로 빠져서 만약에 뭐 더 많이 빠져서 뭐 제가 볼 때는 조정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한 35만 원 정도 전에 한번 만들었던 고점 부근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나 여건상으로 백신 관련된 특히 이제 CMO 관련된 회사들은 주목을 굉장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또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만 원 이하 분할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50만 원 그리고 지금 시총 자체가 뭐 한 7조 정도 좀 넘어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이게 10조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그동안 이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조가 넘죠. 네. 예. 그리고 지금 신풍제약도 거의 지금 SK케미칼과 비슷한 시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SK케미칼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신풍제약이 현재 시총 한 4조 원 가깝고요. SK케미칼이 그래도 최근에 올라가지고 한 4조 7천억까지 갔는데 신풍제약이 한때 8조까지 갔다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여전히 뭐 전체적인 시총으로 비난받을 만한 가격대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에서 70점 그리고 매수 의견 1차 목표가 50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SK케미칼이 이렇게 끌어내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살 수는 없지만 아직 상장은 안 되어 있지만 이 회사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연이은 백신 수탁 생산을 발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만약에 이 종목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뭐 100점을 줘도 아깝진 않은데 뭐 90점을 드리겠죠. 어차피 살 수 없는 거니까. 네. 1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90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장하지 않아도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회사인데 어떤 강점이 있는 회사인가요? 일단 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콜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제 이번에 뭐 CMO가 아닌 CDMO까지 한다라는 거는 네. 이미 또 자체적인 백신도 개발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백신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뭐 독보적인 기업이 하나 탄생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세계적인 백신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선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사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장외 시장을 뒤져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예, 없습니다. 예. 98%를 SK케미칼이 갖고 있고 예, 2%를 누가 갖고 있는지 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거의 다 그냥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SK케미칼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실 백신 생산한 이후에 CMO를 통한 매출 변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도 정확하게 계약이 얼마고 얼마를 벌 거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대충 한 5억 병이라고 했나요?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향후 매출 변화를 그럼 예상해 본다면 얼마만큼 상승할까요? 일단은 뭐 매출 관련돼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그 계약 금액이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따지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얼마 양이 될지 모르죠. 뭐 1억 병을 생산할지 뭐 사실은 5천만 병을 생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산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계약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우위에 서 있죠. 결국에는 뭐 달라는 대로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최악의 경우, 최고의 경우죠.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뭐 계약 총량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양은 계속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뭐 지금 SK케미칼 들어가 보셔서 뭐 가이던스 보시더라도 2분기, 3분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애널들이. 근데 그 예상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매출의 상승은 거의 뭐 거의 속도는 뭐 그래프로는 한 8, 90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라면 SK케미칼에 투자하시겠어요? 그에 대한 의견 또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없는 현재 시장에서 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까? 한번 찐을 찾아보겠습니다. SK케미칼 그리고 SK디스커버리 우선주는 저희가 뺐는데 굳이 이 안에서 찐을 찾아보자면 뭐 둘 다 찐일 수도 있잖아요.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뭐 일단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SK 케미칼의 지주회사 합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SK 케미칼의 지분 정도, 지분 가치 정도가 올라왔다. 오늘 뭐 급등한 거는 그 지분 가치를 좀 맞추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지금 SK 케미칼 주식 33.5%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SK 디스커버리의 시총을 살펴보면 네. 예. 제가 아까 시총을 잠깐 틀리는데 하도 시총을 많이 봐가지고 1조 5천억, 5,5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SK 케미칼의 뭐 시가총액의 3분의 1 딱 하면 딱 맞습니다. 거의. 예. 그래서 그 지분 가치가 좀 늦게 반영됐다. 뭐 오늘 장중에서 좀 약간 급등했다가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저는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케미칼을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좀 지주사 같은 경우 조금 디스카운트 받는 경우가 좀 많죠. 지금 주 SK도 사실 좀 많이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데 디스커버리는 좀 다시 모양을 맞췄다가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다. 그래서 자회사가 먼저 가고 지주사가 따라가는 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순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오늘 SK 디스커버리가 그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던 거는 뭐 뚜렷한 이유가 없이 그 시총 때문인 거였던 거예요? 그런 걸로 예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지금 그 뉴스가 나오니까 같이 동시에 상승했다가 빠질 때도 같이 빠지는데 최근 들어 이제 뭐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은 장중에 올라갔다 빠진 거고 최근 들어 이제 일주일 사이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 이 지분 가치를 좀 맞춰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디스커버리, SK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로 이어지는 그런 구조, 지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회사 다 같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순서는 케미칼 그다음에 디스커버리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싶고요. SK 그룹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지 않게 같은 SK를 써도 지주사는 두 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SK케미칼, SK 디스커버리 순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채팅방 오늘 좀 조용한데 시장이 좀 빠져서 관망하는 게 나을 듯이라고 의견 주시는 분도 있고 케미칼을 매수하겠다. 케미칼 우선주가 부담이 덜하지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늘어났는데 제약바이오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점수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60점 드리고요. 네. 예,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기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강세장이 되지 않겠나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 근데 오늘 실제로 지수가 빠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눈여겨봤던 제약바이오주,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다 급락 혹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종목을 구분해 봐야 될지 이건희 차장님만의 팁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얘기가 나왔던 거는 치료제가 먼저 나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엔 지금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국내에도 치료제 개발하는 업체만 제가 알기로 한 10개가 넘는데 일단 치료제 관련주들은 지금 이미 상승을 거의 했다가 보통 이제 식약처 임상 허가 때가 고점을 찍고 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관련주들은 사실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다 그렇게 뉴스가 좋을 게 나올 게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백신 관련된 CMO 회사가 집중적으로 지금 뭐 주목을 받고 있고 대표적으로 SK케미칼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오히려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첨생법 발효 관련돼서 이제 이번 달 말에 발효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건 또 뭘 봐야 돼요? 네, 그거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차바이오라든지 뭐 파미셀이라든지 그런 그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오히려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잘 보셨다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상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차바이오 같은 경우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다시 주목이 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파이프라인이 많을수록 사실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점수 60점 주셨는데 다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료제주들은 좀 부진할 수 있고 수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백신 CMO 관련주들 눈여겨보자. 여기에 첨생법으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줄기세포주들도 확인해봐도 좋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격 분석했어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